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들에 대해서 제가 직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여타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 대회에 나설 사람들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윤 총장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하시면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저에게 답변한다든지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윤 총장이 생각할 때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인가, 윤 총장이 생각하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대통령 3월 9일 선거는 좌익 정권으로부터 이 좌익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좌익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다. 만일 이 정권과 유사한 같은 성질의 정권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는 아주 현저히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확실히 놓아주는 앞으로의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 파탄에 1년의 경제 파탄, 이게 나라가 거덜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선거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내가 기어코 내가 야권 후보로서 우뚝 서가지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인지, 내가 야권 대통령 후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도록 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현재로서는 단연 야권 후보 지지율 1위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령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 선정 과정의 규정에 따라서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야권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해야 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를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결과로 득표로 25, 안철수 20 정도, 그 다음 유승민이 4%인가 돼가 49%, 약 50%를 얻었고 문재인 후보는 41%를 얻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얻은 50%,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정책의 차이, 뭐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단일화만 됐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탄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분열해서 각각 나서는 걸 멍청하고 보고 있었던지, 우선 제 자신부터 그때 내가 왜 이 소리라도 질러봐야 된다,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뭐 하는 짓들이냐, 후보 단일화 해야지,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데 저마저도 이걸 멍청하게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좌익 정권을 연장시켜주고 앞에 말씀드린 국정은 파탄하고 안보는 위기에 처하게 될 텐데,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권 탈환을 염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관해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선도에 있어서 나부터 단일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런 심정으로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서 주 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윤석열 총장 캠프에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모든 언론에 회자되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소용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윤 총장쯤 되면 3월 초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막이 형성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도 그게 자진해서 돕는 사람도 있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가 1년에 참모 또는 이 엷은 막 어떻게 보면 또 두꺼운 막이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대변인이었던 이도훈 씨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이 6월 27, 8일경에 대선 경쟁에 나선다는 것을 공식화할 것이다. 그 기자가 물었어. 그럼 국민의힘당 입장이 되느냐? 아마 차후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이 있은 이후 그리고 곧 아마도 국민의힘당 입당에 대한 의사표시도 있게 될 것이다. 아마 그 길로 갈 것이다. 이게 내부의 파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 윤 총장이 다음날 이걸 부인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민생 투어를 하고 대권 후보 선언하고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민생 투어를 해서 그리고 결정하겠다. 왜 그러냐? 나는 국민이 불러낸 사람이니까 그 국민의 뜻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 대변인하고 정면으로 의견 충돌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 대변인은 거기서 사퇴해가지고 이게 정권 측이나 윤석열 총장이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만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큰 파동으로 파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윤 총장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 내가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이 일단 강력한 대체정당 그리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아졌고 특히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체제 특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됨으로써 그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야권 후보는 국민의힘 당이 축이 돼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이 안에서 또는 이와 연계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된다 하는 것이 이미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 총장이 새삼스럽게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간보기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 앞으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에 해당되겠는데 이게 공직에만 있다가 갑자기 소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또는 그보다도 단위가 큰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 이 선거에 대한 아마 미지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세계니까 두려움이 있고 망설여질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 있으라는 것을 저희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망설입니까? 이런 경우에 대통령 되겠다는 기본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직정 경영해야 됩니다. 하나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니까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다소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정 경영이라는 한자 내자가 있어요.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한 단면으로서 우뚝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윤 총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윤 총장 앞에는 무슨 아주 이상하고 더러운 경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윤석열 X파일이 있다 이래 가지고 종편 등에서 이게 1시간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쾌도 남마 직정 경영 무시해 버리세요. 윤 총장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
송영길 대표가 이미 이게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력 비리를 김대업이라는 자가 허위 사실을 조작해갖고 그 선거에 아주 결정타를 먹여버렸고, 그때 설훈 의원이 이회창 씨 부인이 부천의 중경건설업체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하는 걸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두 개가 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죄라고 판명된데, 이건 선거 지나고 나서 그게 판명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그 외에도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런 허위사실, 이게 X파일이라 이래가지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표 차이가 50만 표 차이? 만일 그 요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야.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묵인했던 이게 흑색 선전의 달인들이 또 윤석열 엑스파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무시하고 직정 경영으로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어. 그 룰에 따라서 조금 불만이 있으면 인원을 하세요. 그 내부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서고, 나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고 이번 이 국민의선 정권 탈환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의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아주 단기간에 보여줄 것을 간곡히 직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화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끝냈습니다. 잠시 곁들여서 아까 제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 세 사람이 나서서 표가 분산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 박찬종이가 왜 그걸 멍청하게 보고 있었던가. 지금 생각해도 이 순간에 저는 정말 멍청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제 유튜브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게 다른 종편에 출연할 기회가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데서라도 왜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했던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찾아가지고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면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무슨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길래 이게 분열을 하면 문재인에게 대통령자리 내준다는 걸 알고서도 이러느냐. 호통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아주 후회 막급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년 3월 9일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엇나가거나 비협조적이나 하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 개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1차로 강력히 설득할 것입니다. 설득이 듣지 않으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횃불 데모라도 하려고 합니다. 촛불 데모가 아니라 횃불 데모라도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일화 국면을 잘 지켜보시고 전부가 파수꾼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가 단일화를 위한 횃불을 드는 그런 각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